안녕하세요. IT 신명기비입니다. 이번에는 8강 암호 기술과 암호화폐 발전과 성숙입니다. 아, 어떤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출현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제 첫째는 아무리 조금 기술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없으면은 그 기술은 결국 이제 사장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그 아무리 어떤 새로운 수요가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서비스는 이제 출연할 수 없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구조화시키면은 조금 수요 견인 그리고 기술 성숙 그리고 이 둘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이 비로소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세상에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2강부터 이제 7강까지는 이제 주로 수요 견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캐시 시스템, 즉 화폐 시스템입니다. 자, 기존 화폐 시스템은 제3신뢰기관 기반으로 이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었고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 문제점을 극복하고 싶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즉 수요는 이제 이렇게 꾸준히 있어 왔었죠. 그래서 이제 2강부터 이제 7강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개선하고 싶어도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거죠. 이런 문제점이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비트코인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비트코인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이제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8강은 이제 비트코인이 출현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성숙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와 사토시 나카모토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아이폰. 좀 뭐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폰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개념을 개발하고 선보인 최초의 제품일까요? 자, 참고로 이제 1993년에 이제 IBM에서 이미 이제 사이먼이라는 어떤 그 오늘날 새로운 뭐 오늘날 스마트폰과 아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그 사이먼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스크린도 뭐 지원하고 뭐 다양한 기능들을 앱 형태로 이제 구현한 건데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폰이라는 것은 그, 뭐, 대부분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뭐, 실제로 이제 뭐 터치 스크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기존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미 소개되고 이제 활용됐던 기술들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좀 개발했다기보다는 좀 기존 기술들과 개념들을 재발견하고 재조합하고 그리고 재창조해서 아이폰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제 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총 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 레퍼런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무엇을 참조했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했는지 이제 간접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자, 비트코인도 이제 보면은 기존에 뭐 관련된 다양한 연구라든가 개념들을 뭐 직간접적으로 좀 인용하고 활용했을 것으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뭐 비트코인이 뭐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기보다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개념들과 기술들을 조금 참조하고 응용하고 활용했다고 이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자, 보통 이제 암호화폐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차움입니다. 자, 데이비드 차움은 1970년 이제 버클리 그 대학원생 시절에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그 감시라든지 도청을 통해서 칠레 대통령을 강제로 이제 끌어내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자, 개인들도 그러면 권력기관에 의해서 감시와 통제를 당할 수 있겠고, 그럼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민하다가 바로 암호 기술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호 기술에 이제 암호하게 이제 매진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1983년에 이제 블라인드 시그너처라는 기술을 이제 고안해내고 1988년에는 Untraceable Electronic Cash라는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 디지캐시라는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최초 암호화폐인 이캐시를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저기 기존 암호화폐 보유자들한테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를 나눠주는 이제 에어드랍, 요즘 에어드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에어드랍은 이제 또 최초로 이제 실시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개인의 이때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익명성이 이제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디지캐시는 결국에 1998년에 이제 파산하게 됩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디지캐시 멤버들 사진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좀 알아볼 사람이 아담 백입니다. 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좀 필요한 지식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자, POW 작업 증명이 약 40%, 해시 함수가 약 40%, 그리고 나머지 기술들이 20% 이렇게 좀 100%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POW하고 해시캐시, 즉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POW하고 해시를 이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담백이 이제 POW를 최초로 실제 이제 서비스에 응용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해시캐시인데, 자, POW는 이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트코인 이제 백서 레퍼런스를 보면은 아담백의 해시캐시를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백서 내용에도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비트코인의 POW라는 것은 아담백의 해시캐시와 유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담백이 많이 참조했다는 거, 아담백을. 자, 그리고 웨이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웨이다이는 이제 비머니를 이제 제안한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분산원장 기반 암호화폐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비머니 이제 자세히 이제 뭐 설명이 나오는데, 뭐 또 이제 비트코인 레퍼런스를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웨이다이의 비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많은 뭐 좀 인용과 이제 좀 참조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을 만든 이제 비탈릭 부테린도 이제 비머니에서 이제 많이 감명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지만은 이더의 최소 화폐 단위인 웨이가 웨이다이의 웨이에서 따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웨이다이의 비머니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에 상당히 영향을 줬을 그런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웨이다이의 비머니입니다. 웨이다이 비머니인데, 이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비머니고, 자, 다음으로 이제 조금 참조해 볼 사람이 이제 닉 자보는 이제 비트골드를 이제 제안하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최초로 이제 제시한 사람인데, 자, 닉 자보의 비트골드를 보면은 비트코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한데, 이제 뭐 보면은 막 퍼즐 문제를 풀고 비트 코드를 지급한다 그러 이제 뭐 POW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나이노 개념을 정의한다든지 좀 보면은 이제 상당히 유사한데, 자, 닉 자보의 비트골드 이건데 이제 내용을 조금 일부 좀 발췌를 해서 제가 한번 조금 뭐 간단하게 좀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래전에 나는 비트골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문제는 현재 우리의 돈의 가치는 제3자에 의한 신뢰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동안 수많은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 사례에서 보여주듯 이것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보면은, 자, 제3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위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비트가 온라인에서 생성되어 안전하게 저장되고 전송되는 프로토콜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을 겁니다. 자, 비트골드에 대한 나의 제안은 클라이언트 퍼즐 함수, 작업 증명 함수 또는 안전한 벤치마크 함수라는 다양한 함수를 사용하여 일련의 챌린지 비트에서 비트 문자열을 계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계산 결과 비트 문자열이 작업 증명입니다. 자, 일방향 함수는 거꾸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꾸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벤치마크 함수는 일정한 특정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수반됩니다. 자, 요약하면은 인류가 사용했던 모든 도로는 불안정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모습은 위변조에서 또는 절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에서 나타났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이었을 겁니다. 좀 비트코인도 좀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쪽 보면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도 나오는데 조금 이제 용어 차이 때문인지 비트코인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앞선 연구들에서도 이제 지적되는데 비트골드가 비트코인과 아주 유사하다. 좀 그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서울에서 이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19년이 있었는데 해마다 열리는 이벤트인데 이때 이제 그 이 세 사람 데이비드 차움, 아담 백, 닉 자보가 이제 초대돼서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조금 그 사회자가 좀 그 대담 시작할 때 좀 재밌는 저기 농담을 던지는데 자, 여기에서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좀 이런 농담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웃고 마는데 아무튼 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초대돼서 이렇게 이런 이벤트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이제 1980년대, 오래전부터 이제 이렇게 연구되고 이렇게 성숙되어 온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에서 소개됐던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개념이라든지 뭐 여기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비트코인 다 대부분 좀 이런 기술이란 개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세상에 뭐 나타났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이제 관련 기술이 이렇게 소개되고 성숙돼 왔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됐다. 뭐 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서 이제 스티브 잡스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드렸는데요. 자, 1980년대부터 비트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알고리즘 아이디어, 뭐 개념, 뭐 알고리즘 아이디어, 뭐 개념, 뭐 암호 기술, 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 발전되어 오고 있었고, 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 이런 기존의 기술과 개념들을 재조합, 재배치,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비트코인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페이지에서 다루었던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의 기술이라든지 개념들을 응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앞서 이제 그 80년대부터 이런 기술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왜 기존 기술들은 이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자, 비트코인이 이제 와서 이제 유독 주목을 받았을까요? 자, 탈중앙화라든지 분산장부라든지 POW, 뭐 합의알 구조, 뭐 이것은 이제 이미 존재한 개념에 있고, 뭐 현재 서비스로도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탈중앙화나 이제 분산장부 시스템은 화폐 시스템에는 지금까지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이전까지는. 왜냐면은 이중지불 문제 때문입니다. 자, 화폐 시스템에서 이제 이중 지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겠죠. 화폐에서 이중으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 장부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분산된 장부가만 하더라도 이제 뭐 10,000개, 뭐 그 이상입니다. 자, 분산된 장부가 이제 합의하고 일치하는 데는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장부가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반대로 짧은 시간이나마 장부의 불일치 상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일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일치하는 데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장부의 불일치 상태가 발생할 겁니다. 자, 장부의 불일치 상황에서는 장부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 장부가 다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중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중 지불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분산 장부에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융 시스템에서는 분산 장부를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화폐 송금을 처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비트코인이 이 분산 장부에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중 지불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서야 이런 탈중앙 분산 장부에서도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자, 비트코인 이제 백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앞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백서의 제일 첫 부분. 이 첫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번역해서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2P 전자화폐를 통해 금융기관, 즉 중개기관 없이도 온라인 송금을 직접 할 수 있다. 자, 전자서명이 그 해결책의 일부분을 제공하겠지만은 이중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신뢰기관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이중지불을 어떻게 했는지 쭉 나오는데, 자, 비트코인이 이 탈중앙 분산 장부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그 이중 지불을 했는지는 이제 그 중요하니까 다음 영상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존에 이렇게 연구가 돼서 쭉 이제 그 뭐 기본적인 기술들은 이제 연결되고 왔었는데, 바로 이제 이 탈중앙 분산에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트코인 같은 저기 P2P 화폐 서비스가 출현하지 못했는데, 자,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바로 이런 분산 환경에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어떻게 해결한지는 다음에 설명하기 때문에 해결 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성숙되어 오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성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서비스가 가능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